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었고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도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전년도에 일을 하다 실직을 했거나 일을 그만두면서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격 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도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말 실제로 궁금한 내용들로만 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단독가구, 호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호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별 상한소득 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호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 4만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재산 요건 또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최대 165만원으로, 호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최대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만원이 인상되면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폰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휴대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에서 손택스로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하고,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한 후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시고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신 후에 1번을 누르시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지급 시기는 5월에 신청하고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직 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대리운전 기사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제외되는 업무도 있는데요. 유치원장이나 보육시설의 장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단순 농업 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요. 미등록 사업자로 받은 급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겠죠. 또한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요.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직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구 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한 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인데요.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이 있고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이 있고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자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요.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 또한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2022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직계 좀비 소액에 임차한 경우 주택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님 주택에 사는 홍길동 씨의 재산이 5천만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원과 주택 1억원으로 합계가 2억 5천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홍길동 씨의 재산 5천만원과 부모님 주택 1억원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 재산은 1억 5천만원이 되면서 홍길동 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직계 좀비속 소유의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